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현진입니다. 무릎에 주사하는 건 인대에 주사하는 프롤로 치료나 뭐 이런 걸 제외한다고 하면 무릎 안에다가 주사할 때는 이렇게 이 관절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풍선 위아래로 이렇게 뼈랑 뼈 사이에 있는 거대한 풍선 안에다가 우리가 약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풍선 안에는 원래 물이 좀 들어있고 이 물 안에다가 우리가 이런 약재들을 넣었을 때 이게 무릎 안에 어떤 역할을 해주고 요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있는 그림에 보이는 요 하얀색 요 얇은 녀석들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연골과 연골 사이에 요 파란색 물방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물방석에 우리가 이런 주사들, 뭐 PRP 주사나 뭐 비맥 주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얼마나 좋게 해주는지 요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신 주사요법이 벌써 다 영어 뭐 DNA, 비맥, SVF, PRP 다 이게 새로운 이런 주사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2019년에 DNA 주사가 처음에 나와서 요때 이제 허가가 나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무릎 주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 PRP나 뭐 SVF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 10년, 15년 전쯤에 이걸 막 허가나 이런 데 좀 관여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리포트를 내고 이런 걸 했었는데 15년 전부터 써왔던 거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때도 그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걸 좀 이렇게 신의료 기술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를 10년 전, 15년 전에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뭔가 뭐 이유 뭐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다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2024년 5월에 비맥이 허가가 됐고 24년 6월에는 SVF가 허가됐고 10월에는 PRP가 허가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우르르 이게 뭐 작년 한 해 갑자기 연구 결과가 많아져서 작년에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치료들은 비맥이나 SVF나 PRP나 진짜 한 15년, 20년 뭐 외국에서는 거의 30년 전부터 계속 많이 써오고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던 그런 이 치료 방법들이었고 이게 무릎에 본격적으로 쓰여진 것만 해도 뭐 10년, 20년 이상은 된 거라서 제가 뒤에 뭐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환자분들이 와 이거 처음 나온 건데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만한 치료들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가령 무릎 PRP 같은 거는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들이 뭐 10년, 20년 전에 맞았던 그런 주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뭐 5월, 6월, 10월에 이렇게 풀려서 나오고 있는 거지 사용된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말씀드리면 DNA 주사 요것도 이제는 환자분들이 꽤 많이 맞으셔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거는 뭐 이 연어나 이런 데서 추출한 DNA 성분인 요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무릎 연골 성분 중에 하나 요걸로 넣어서 연골 주사보다 조금 더 나중에 나와서 조금 더 좀 무릎 안에서 오래 가고 조금 더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이래서 요것도 많이 쓰여졌던 그런 주사긴 합니다. 다음으로가 요 비맥 주사. 요게 작년에 정말 많이들 했고 저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해드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은 워낙 좀 이게 너무 오남용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 장골릉이나 이런 데서 골반뼈에서 추출을 해서 요걸 돌려서 이 안에서 이 사실은 뭐 우리가 혈액을 뽑으면 피 안에서 이 PRP라는 거는 그냥 이 정맥혈이나 이런 데서 피를 뽑아서 그 안에서 어떤 성분을 혈소판이 많은 성분을 주사하는 건데 이 비맥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뽑아보면 골수에서 뽑는다고 해서 막 대단히 갑자기 뭐 찐덕찐덕한 이 뼈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골수에서 뽑아도 똑같이 피가 나옵니다. 피를 단지 이쪽에서 이 혈관에서 뽑느냐 아니면 골수에서 뽑느냐의 차이지 골수에서 뽑아도 이렇게 똑같이 피가 나옵니다. 똑같은 피 성분이 나오는데 이 녀석을 돌렸을 때 이 사이 공간에 나온 녀석들이 단지 이 피에서 뽑은 거랑 좀 성분이나 이런 게 다르니까 이게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요것도 허가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지만 이게 환자분들은 이게 줄기세포 주사다. 이 사이에 이게 뭐 실제로 이 줄기세포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장골릉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분들은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주사가 무릎 관절염의 허가를 받은 건 장골릉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무릎에 넣어서 연골을 재생해준다. 이런 의미로 허가를 받지는 못했고 그 전에 데이터들도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나온 건 아니고 이게 뽑았을 때 무릎에 넣었을 때 증상이나 이런 게 염증 반응이나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 그래서 증상 호소에는 의미가 있지만 연골을 생성해주거나 줄기세포로서의 막 역할이나 영업까지는 명확치 않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허가됐던 건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쓰이기만 하면 저도 그런 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한 50대, 60대 정도인데 관절염이 엄청 심하진 않으세요. 한 2단계, 3단계이긴 한데 그렇다고 수술하기는 좀 아까운 정도. 근데 뭐 연골 주사나 이런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세요. 그래서 뭔가 계속 불편하긴 한데 수술하기는 좀 아까운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보면 분명히 연골 주사보다는 효과가 좀 좋고 수술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미룰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유용하게 쓰고 있었던 주사인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막 그냥 막 1단계든 4단계든 2, 3단계 쓰게 나온 주사인데 그리고 또 막 연골이 생긴다 이렇게 너무 좀 이 오도 돼가지고 그렇게 너무 많이 사용되는 바람에 뭐 보험사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요즘은 오히려 잘 못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주사가 됐죠. 그 다음에 더 나중에 나온 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줄기세포 이런 걸로 지방줄기세포 이렇게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기저혈관 분해 그래서 뭐 말이 어렵긴 한데 이것도 이 지방층에서 지방을 뽑아내고 나면 그 녀석을 이 세포 처리나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돌려놓고 나면 위에 지방세포 아니면 중간에 물 말고 아래쪽에 혈관, 세포 이런 녀석들이 많이 있는 이런 면역세포나 지방줄기세포, 혈관 내피세포 여기에 줄기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는 녀석을 뽑아내서 무릎 안에 주사를 해봤더니 이 녀석도 비맥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괜찮은 효과를 본다더라. 이래서 이것도 좀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치료입니다. 요게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가 꽤 나와 있고 이게 뭐 수술하면서도 사용하기도 괜찮고 이 세포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보다 줄기세포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줄기세포가 무릎의 연골로 잘 변화가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디베이트가 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작년에 그렇게 풀려서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요 PRP 주사까지는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번 얘기를 받아드릴 텐데 PRP 주사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텐데 요게 PRP는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 요걸 그냥 뭐 얘기한 건데 혈소판 풍부 혈장 우리말로 하면 그냥 혈소판이 많이 들어있는 혈장. 혈장이라는 건 그냥 피를 뽑으면 거기서 적혈구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요 피를 그냥 생피, 빨간색 피를 뽑아서 이렇게 돌려놓고 나면 층이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지는데 위쪽에는 그냥 이 혈소판이 적은 혈장이 있고 아래쪽에는 무거운 적혈구가 쭉 깔립니다. 그러면 이 그냥 이 혈소판이 적은 녀석이랑 아래쪽 이 적혈구가 많은 쪽, 그 사이에 있는 요 층을 버피코트층이라서 요 층을 빼내고 나면 이 안에 혈소판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혈소판이 우리 사람이 다치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 혈소판이 가서 여기 늘러붙어서 뭐 딱지를 만들고 피떡을 만들어 사람을 치유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혈소판을 뽑아내서 요 녀석만 무릎에다가 좀 많이 넣어주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용해봤더니 생각보다 결과가 좋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20년 전 이상부터 사용했는데 정식으로 허가가 나와 사용된 거는 작년 말부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허가가 나느냐?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와 이거 뭐 그냥 누가 한번 잠깐 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진 않고요. 이게 우리나라 그 허가나 이런 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제가 저도 마지막 결론만 읽어봤는데 결론만 10장입니다. 결론만 10장이고 전체 보고서가 600장이더라고요. 600장. 600장에 리뷰된 논문이 몇 개더라. 하여튼 뭐 엄청 많은데 인용된 논문만 60개. 그거를 다 조합을 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뒤에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진짜 누구 한 명의 어떤 의사 한 명이 뭐 나 PRP 써봤는데 괜찮더라. 이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600장짜리 보고서가 그 안에 진짜 60개의 논문이라고 하면 그 논문만 해도 엄청나겠죠. 근데 그 논문을 추리는 과정에서는 한 4,500개쯤 되는 그런 논문 안에서 적당한 논문 60개를 추려서 그 60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쭉 리뷰를 해봤더니 이 주사는 안전하고 유효성이 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서 쓸 수 있게 된 거라서
이미 이 PRP가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PRP가 만약에 무릎에만 사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좀 신기술이고 이거 이렇게 새로운 건데 내 무릎에 막 써봐도 되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무릎 이외에 정형외과 영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팔꿈치 인대 손상이나 이런 데서도 PRP를 예전부터 많이 썼었고 또 하나는 또 어깨 수술하고 나서 이 인대가 잘 붙게 하려고 저도 지금 실제로 쓰고 있고 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인대를 꼬매놓고 나서 거기다 PRP를 쓰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던 거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안구 쪽, 눈 쪽 치료하는 데도 썼었고 자궁 내막 환자에 쓸 수 있었고 어쨌든 이 모든 거에는 결국에는 이 혈소판에서 나오는 무언가 이 성장 인자나 이런 것들이 사람 몸의 치유에 분명히 도움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잘 쓰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가 570 몇 장인가 제가 다 읽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하다가 와 이건 다 못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결론 부분이랑 제가 보고 싶은 몇 개 논문들만 이렇게 좀 추려서 한번 좀 내용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 결론 자체가 이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건 나중에 뒤에서 한번 읽어드리겠구나. 예전에 나왔던 치료들 걸 한번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 DNA나 콜라겐 주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관절염 환자에 쓸 수 있는 거고 아까 골수흡인 농축물 이 녀석은 2단계, 3단계에 쓸 수 있는 거고 이 자가지방 유래 혈관 분해 관절 강내 주사는 2단계, 3단계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P에 대해서 그 논문을 쭉 보면 그 논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치료가 나왔을 때는 그럼 과연 이 치료를 쓰는 게 그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던 녀석들에 비해서 얼마나 좋냐, 얼마나 유효성이 있냐 이걸 가지고 이걸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동안에 제가 왜 10년 전만 해도 다 연골 주사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썼었던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랑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또 스테로이드는 이미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스테로이드랑은 뭐 기능을 비교한다고 치더라도 이 연골 주사에 비해서는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논문이 이렇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도 이 PRP 주사가 생각보다 효과나 이런 데가 이 스테로이드 정도의 유효성을 가지고 스테로이드보다 어느 때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이더라 PRP가.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우와 PRP가 스테로이드보다 결과가 좋다고? 그렇기만 하다고 하면 PRP는 자기 몸에서 피를 뽑아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성이나 이런 게 높고 와 이러면은 모든 스테로이드 대신 PRP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디나 이 결과를 보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비슷한 정도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 연구의 문제는 스테로이드는 진짜 다음날 짠 하고 나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게 뭐 얼마 안 가서 결국에는 3개월, 6개월쯤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PRP는 딱 맞고 나서 다음날 짠 하고 좋아지는 그런 느낌은 솔직히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뭐 3개월, 6개월쯤 지나면 점점 좀 좋아지니까 나중에 3개월, 6개월쯤 됐을 때는 스테로이드보다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단기간의 효과가 PRP가 스테로이드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 데이터들을 조금 많이 봤는데 이 연골 주사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쓰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연골 주사보다는 과연 그런 PRP가 더 좋은가 그 데이터가 아까 뭐 한 23개 논문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정도 논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하고 이 결과나 이런 것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물론 PRP 주사가 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시술 부위 통증이 비교군 그러니까 이 연골 주사만 맞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PRP 특성에 의해서 치유 과정에 생기는 약간의 그 염증성 통증이지 이게 뭐 큰 문제 없이 하루 이틀 지나면 해결이 되고 심각한 합병증이나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PRP 맞고 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PRP가 어쨌든 흔히 그동안에 맞았던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무릎이 붓는 분이 그냥 체감상 말씀드리면 한 1000명에 1명 될까요? 진짜 막 특히 이상 체질이거나 주사가 진짜 잘못 들어갔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는 느끼는 분들이 잘 없는데 PRP는 한 100명 정도 맞으시면 한 10명, 한 10% 정도에서는 좀 뻐근한데요, 불편한데요, 요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무슨 특별한 치료나 이런 거는 필요 없고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유효성, 이 PRP 주사가 다른 녀석들에 비해 얼마나 유효하냐 이 데이터들을 쭉 했을 때 마지막 결론이 기존 관절광내 주사와 비교 시 유사하거나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유효성은 수용 가능하다. 다만 메타 분석 결과 기존 관절광내 주사와 비교하여 효과가 크지 않아 기술의 효과가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소하게 향상된 정도로 판단하였다. 요게 딱 지금 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PRP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PRP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막연한 환상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거보다 조금 낮긴 한데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싹 낮게 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요 정도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뭐 그 정도고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논문에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최근 논문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그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PRP를 과연 맞아도 될지 허가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고민해서 해본 거고 제가 이 논문을 똑같은 거를 이분은 이 논문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PRP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어떤 연구기관에서 본인이 그걸 PRP를 뭐 가령 100명을 놓고 이 사람 100명을 놓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군도 작고 내용이 너무 적으니까 그게 아니라 PRP랑 여기서 보면 그 비맥 치료나 연골 주사, 스테로이드 이런 4가지 주사를 쓴 논문들을 쫙 다 뽑아본 거예요. 이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논문들을 이게 몇 편이더라. 이것도 꽤 많은 논문들을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그 안에서 그 논문들에 나온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이 PRP가 이 다른 녀석들에 대한 주사로서 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그렇게 수가지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 PRP가 제일 낫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개선되기도 했지만 전체 수치나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도 다른 것들보다 PRP가 오히려 비맥이나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더 좋은 임상 결과 값을 가졌다. 이게 뭐 어느 하나 그냥 논문 하나에서 뭐 한 10명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라고 하면 저도 이걸 그렇게 믿을 수가 없겠지만 지금 48개 스터디 하나에 들어간 무릎만 해도 뭐 많을 테니까 여기 보면 지금 9,338 무릎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얘가 제일 낫다더라. 이런 정도의 논문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걸로 나왔고 그럼 PRP 안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걸 맞으면 무릎에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연골이나 이런 상태가 좋아지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 무릎 안에 그런 PRP 주사를 맞고 나서 아니면 반대쪽에는 그냥 뭐 물이나 이런 위약으로 치료받는 환자에서 혈장, 피 안에 아니면 무릎 안에 도대체 이 염증성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서 이 면역 단백 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무릎 안에 얼마 증가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이 염증 농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PRP 주사를 맞은 쪽에서는 훨씬 적고 면역 단백 물질이라는 거 이 녀석이 결국 하는 역할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몸에서 어떤 기전이나 이런 게 일어나려면 얘네들이 다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연골이 부서지려고 해도 이런 면역 단백 물질이 들어가서 그런 신호들을 전달을 해주는 거고 연골이 생기는 것도 이런 녀석들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이 지금 PRP나 이런 주사들을 했을 때 연골이 생긴다. 마지막 결정 단계인 연골이 생긴다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아직은 데이터나 이런 게 불확실하지만 그 전 단계 연골을 부서뜨리는 거를 전달해주는 신호체 또 연골을 만들어주는 걸 전달해주는 신호체들은 확실히 연골을 만드는 신호체들이 면역 단백 물질은 올라가고 연골을 부서뜨리는 녀석은 낮아지고 이걸 보면 PRP나 이런 데를 해보고 나서 쭉 취시해 보면 결국에는 연골이나 이런 데 좋아지지 않을까 요걸 기대하고 맞는 거죠. 가령 뭐 이 연골 주사나 이런 거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겠지만 PRP는 이렇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맞아볼 만하다. 요게 지금에 나와 있는 최종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염 치료법을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모든 걸 다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는 없고 처음에 접근을 뭐 오늘 무릎 아파서 처음 갔는데 바로 주사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대개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렇게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다음은 주사 치료, 다음은 수술. 이 환자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갔는데 딱 보자마자 이거는 뭐니까 뭐 어떤 치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계속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고혈압, 당뇨처럼 그냥 데리고 가시는 병이라고. 이게 한번 딱 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2기, 3기야? 그럼 치료를 해서 한 1, 2기 정도로 낮춘 다음에 이걸로 그냥 잘 쓰고 있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수술해서 단계별로 맞는 치료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정답 1 더하기 2 이래서 딱 답이 정해 있는 치료는 없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 자체도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무릎이 결국에는 많이 구부리는 자세,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이런 자세, 우리나라 문화권이나 아니면 저 이슬람 문화권에 그렇게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그쪽은 왜 매일 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저 미국 쪽의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기는 등치가 이만하신 분들 막 100kg, 200kg 나가시는 분들 체중이 많이 올라가면 관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체중을 줄여주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되고 뭐 이번 시간에 다 들으시고 다 까먹으셨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얻어가셔도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앉아서 제가 예전에 어디 방송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린 건데 앉아서 무릎을 들어 올려서 구부렀다 폈다 이런 동작만 해도 진짜로 무릎의 근육량이 늘어나기만 해도 이 무릎 관절염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라도 보고 가시라고 제가 하나 이렇게 띄워놨고요. 마지막으로 무릎 연골 주사나 이런 무릎 주사 치료들은 연골이 재생될 수는 없지만 이 연골이 손상되는 진행되는 걸 좀 늦춰줄 수 있다. 그리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고 하면 이 고혈압, 당뇨처럼 조절해야 되는 질환이지 전문가랑 이렇게 상의해서 치료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마지막에 잠깐 이렇게 예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놓은 게 이게 이미 연골이 한번 상하고 나면 이걸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현대의학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줄기세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PRP 주사도 있고 하지만 조금 늦춘다거나 조금 더 좋아지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아예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나빠지기 전에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치료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환자분들이 막연히 제가 환자분들이 어떤 주사를 맞고 저한테 이제 오셨을 때 어머니 그럼 어떤 주사 맞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슨 주사를 맞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사실 잘 없어요. 그렇게 주사를 맞고 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분은 열에 하나 정도 될까요? 되게 열에 9은 주사를 맞긴 한 것 같은데 뭐 한 3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5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빨간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얀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맞으면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이게 아까 그런 수많은 논문들에도 나오지만 이 PRP가 아닌데 내가 PRP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주사를 맞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걸 우리가 뭐 유약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주사를 맞고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가짜 주사를 맞을 일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진짜 주사를 맞고 오시잖아요. 진짜 주사를 맞을 때 내가 이 주사를 맞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질 거고 이게 얼마나 좋은 주사고 이게 이 수많은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 PRP 주사가 얼마나 좋은 주사니까 나한테 이만큼 좋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맞는 거랑 그냥 맞는 건 다르니까 주사 맞으시고 나서 내가 이 주사 맞았으니까 난 이만큼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한번 잘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